선생님이 인터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미국이 아니라 SM의 미래가 중국이라는 거야. 진짜로 SM을 가려고 중국 유학을 갔어. 또 마음에 안 들면 나갈 건가요? 내가 맑은 눈에 광인이 될 때가 있다고. 안녕, 나는 칭화대를 졸업하고 현재 LF에서 신규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유제니라고 해. 네가 취업과 이직의 달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 어, 지금이 몇 번째 직장이야? 지금이 나는 총 3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어. 첫 번째 취업 기준으로 취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 7월에 졸업을 하고 8월에 면접을 봐서 9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취준 기간은 사실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아. 완전히 칼취업이네. 완전 칼취업이지. 그때 다녔던 기업 이름 공개할 수 있어? 나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첫 번째 회사로 다녔었어. 취업 당시에 스펙은 대략 어땠어? 스펙이라고 말하기 민망하지만 나의 그때 당시 스펙은 일단은 BCG라는 컨설팅 그룹에서 한 3달에서 4달 정도 인턴을 했었고 영어랑 중국어가 둘 다 오픽으로 AL 레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좀 단기적으로 그 대학교 다니면서 통역 알바 같은 것 좀 했었고 평창올림픽에서 그때 한 달 정도 알리바바 관에서 VIP 의전했었던 거 정도? 그래서 메인으로는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스펙은 없었던 것 같아. 야, 많구만. 이렇게 있었어. SM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 아티스트 기획센터라는 곳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트레이닝 팀에 있었어. 그래서 연습생들 관리하고 그 친구들 이제 데뷔하기 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는 일을 했었어. 네가 중국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또 굉장히 독특하잖아. 맞아. 그거 좀 얘기 좀 해줘.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SM 엔터테인먼트를 되게 오래전부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 그때 당시 유튜브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막 인터넷에다가 뭐 SM 그리고 막 이수만 이렇게 뭐 입사하는 방법 이런 걸 되게 열심히 쳐봤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아니라 SM의 미래가 중국이라는 거야. 근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중국 시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었고 되게 폐쇄적인 데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이나 미국이 훨씬 더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나서부터 정말 이수만 선생님과 이제 SM이 중국을 타겟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엑소라는 그룹이 나오면서 아 이거 진짜구나. 진짜 SM이 중국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내가 사실은 영어권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과감하게 중국 유학을 준비를 하는 걸로 바꿨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약간 진짜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진짜로 SM을 가려고 중국 유학을 갔어. 당시에 너가 외고 다니고 있을 때였잖아. 또. 부모님 설득하는 건 좀 안 힘들었어? 사실은 내가 SM 엔터테인먼트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엄마 아빠도 잘 약간 그냥 아이돌을 좋아하는 애였으니까 자기 아이돌 좋아해서 그렇겠지 뭐 아이돌 가까이서 보고 싶나 보다 하고 약간 이걸 되게 가볍게 여겼었어. 그냥 저러다 말겠지. 왜냐면 사춘기 때 다 한 번씩 그러니까. 중국으로 유학을 가겠다. 근데 그 이유도 SM에 가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다들 약간 라고 하긴 했는데 아빠가 이제 해외 영업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그쪽 업계도 중국이 정말 중요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큼 너 말대로 엔터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인구수가 일단 너무 많으니까 라고 해줘서 좀 설득을 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등학생 때부터 SM이라는 회사를 목표로 계속 준비를 한 거야? 그렇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중학교 때부터였고 내가 되게 일찍이 SM을 되게 가고 싶었어. 근데 그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SM에 많았고 그래서 내가 더더욱 그냥 단순히 아이돌 팬이 아니라 진짜 이 산업에서 이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아이돌 팬지를 하면서 편견에 부딪힌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엔터를 왜 가고 싶었을까 생각을 하면 이제 아이돌을 좋아할 때 나는 정말로 그냥 이 단순히 아이돌을 좋아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이 아이돌의 문화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저 사람들한테는 딴따라 좋아하는 애, 뭐 아이돌 너네 오빠가 밥 먹여주냐? 막 약간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내가 이걸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좀 원동력이 되어줘서 사실은 이렇게 진짜 입사까지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자소서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어필했어? 나는 SM을 워낙 오랫동안 되게 꿈꿔왔던 회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좀 관련되게 해보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활동들이 다 SM을 지원하기 위함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많이 해서 자소서에 녹였던 것 같아. 녹인 비결을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답이라고 할 순 없고 나만의 스킬이었는데 나는 사실 SM을 꿈꾸면서 SM을 바라보면서 가긴 했지만 대외 활동이라든지 어떤 기회를 그냥 다 받는 편이었거든? 뭐 주어지면 다 해보는
적어보는 스타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사 자소서를 쓰기 전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쭉 적어봤는데 되게 일관적이지 않은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약간 일관적으로 척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MSG를 조금 쳐서 약간 SM을 위한 게 아닌 것도 SM을 위한 척을 조금 만들었던 것 같아. 그치, 그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다 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리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어쨌든 이 작은 종이 안에 내 걸 다 녹이려면 핵심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활동 하나를 했을 때 얻은 게 100이어도 100을 다 녹이지 말고 이 회사에 관련된 50만 빼서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100을 너무 다 알리고 싶은 거야. 나 이 100 다 했는데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 오히려 자소서가 되게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 막 얘가 그래서 뭘 잘하는 애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정말 이 기업과 이 직무에 관련된 것만 잘 뽑아서 MS 조금 쳐서 잘 녹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SM 면접 봤을 때 기억나? 완전 기억나. 그때 또 썰이 하나 있잖아. 최종 면접 때 이제 되게 높은 분 두 분이 있었어. 우리 팀 팀장님이랑 이제 더 높은 사람 이사님 같은 분이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그 앨범에서 제일 별로였던 거를 말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언급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아이돌 그룹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다 솔직히 SM 거 다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 이게 좀 별로였다라고 말을 막 했어. 근데 거기서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입사를 하고 보니까 그 앨범을 담당하셨던 그 아티스트를 키워내셨던 분이셨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서 정말 그 과거의 나를 차라리 H.O.T.라 그럴걸. 옛날 지금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없는 옛날 가수를 얘기할걸 이러면서 너무 민망했던 썰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뽑혔을까? 이게 진짜 대답을 잘하긴 했나 보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엄청나게 대단한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정말 주관을 가지고 잘 말할 수 있나를 보신 것 같거든? 근데 나는 그때 당시 나의 주관으로 사실은 그냥 어떠한 프로모션이 좀 별로였다라고 내 솔직한 얘기를 하긴 했었어. 근데 그게 뭐 아주 기분이 나쁘진 않으셨어야 될 텐데 그러길 바라는 거지. 시즌 과정에 뭐 자소서나 면접이나 되게 많잖아. 그중에서 너는 뭐가 가장 힘들었어? 엔터테인먼트라는 좀 특수한 회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너무 없었어. 뭐 어떤 사람이 잘 뽑힌다,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스펙으로 된다라는 게 너무 정보가 적어서 엔준모라고 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카페가 있거든? 근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합격 후기를 막 올리는데 그게 너무 적고 되게 다 다른 거야, 스토리가. 막 이 사람은 이렇게 붙었는데 저 사람은 저기 없어도 붙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떻게 해야지 준비해서 붙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 근데 결국에는 나는 누군가의 답을 따라가진 않았고 나만의 그거를 만들긴 했는데 그게 붙고 나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붙었어요를 말하긴 솔직히 쉽지만 그 과정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붙을 수 있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느낌? 당시 그럼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하는 편이었어? 자신감을 가지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덕질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잘 알아요를 어필하려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면서 나 지금 취준하는 중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돌도 많이 보고 그런 프로그램, 아이돌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면서 나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동시에 나의 전문성을 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유학 관련 스펙이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교 4년만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국에 다녀온 게 엄청나게 메인 스펙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럼에도 되게 중요한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회사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외국에서 4년 동안 적응을 살아났고 졸업이라는 걸 해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교류를 해봤다는 경험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셔서 나한테 메인 요인은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로는 되게 긍정적인 요인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유학생이 취업 시장에서 갖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1번은 솔직히 언어야. 어쨌든 한 가지 언어를 하나 더 할 줄 안다는 건 되게 큰 메리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몇 년간을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력이나 그런 약간 적응력을 더 뛰어나다고 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유학생들의 장점이 아닐까. 엔터사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너는 어떤 전략을 짰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중국 유학을 일단 가게 된 계기가 되게 특이하잖아. 그래서 그걸 되게 어필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운이 좀 좋게 중국 유학 생활 하는 동안에 점점 정말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져서 그런 거를 좀 연관지어서 많이 설명하려고 했고 중국에서 내가 그런 한류의 영향력을 많이 느꼈다고 좀 어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이건 안 뽑을 수가 없겠다. 약간 그런 전략을 썼어. 나를 안 뽑고 너네 100일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최종 합격 문자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근데 그때 진짜 웃긴 게 내가 지원을 하고 1차, 2차 면접까지, 최종 면접까지가 4일밖에 안 걸렸어. 그래서 나는 사실은 좀 된 줄 아는 거야. 아, 나 되겠다. 이렇게 빨리 보니까 그랬는데 한 2주 동안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한 달 살기를 떠나. 스웨덴으로. 왜냐면 SM을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상심이 커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상심이 커서 그래 새로운 나라에서 한번 살다가 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취준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떠나자마자 내가 경유까지 해가면서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와서 다음 주에 출근해주세요를 한 거야 SM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내가 메일을 안 본 거지. 그래서 전화를 주신 거였어. 기쁜데 되게 묘한 감정이었어. 너무너무 기쁘지만 내가 진짜 어렵게 한 달 살기를 다 예약해서 왔는데 이제 연락을 주다니 약간 이런 마음으로 기억이 되게 오래 남아. 결국 일주일 만에 접고 바로 왔지. 너는 어떻게 보면 10대 시절에 팬심으로 시작해서 뭐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업으로 다루게 된 거잖아. 어땠어? 일단은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대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 내가 되게 일찍이 10대 때부터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약간 아유 아이돌 좋아하니까 제니는 뭐 연예인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거든. 나는 그때도 맨날 내가 얘기했던 게 막 왜 김연아는 예술로 봐주면서 왜 소녀시대는 예술로 안 봐주세요? 막 약간 이런 말 되게 잘하고 다녔었어. 그만큼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되게 사랑하고 되게 진심이었던 사람이었거든. 붙어서 정말 다니게 되면서 아 내가 결국 이 시선을 뚫고 해냈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국 아이돌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되게 하나의 대중문화로 되게 잘 인정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고 내가 그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에서 되게 좋았고 좀 신났던 것 같아. 이거는 내 사심 질문인데 우리나라 잘생긴 사람들이 다 SM 지하에 있다던데. 맞아. 그거 사실이야? 아 근데 이거는 뭐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 사실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보물들이 숨겨져 있고 앞으로도 SM의 아티스트들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 네가 이제 SM에서 나와서 샌드박스로 이직을 하게 되잖아.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 아무래도 SM은 사실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되게 대기업 같은 곳이잖아. 그래서 되게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거를 시도도 하지만 그럼에도 잘 지켜진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직원이 좀 필요한 느낌이었어. 내가 느꼈을 때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24살이고 되게 패기로울 때여서 아, 내가 막 아이디어도 내고 싶고 막 조금 더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막 진두지휘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를 좀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곳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더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는 업계다 보니까 내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쉽게 시도해보고 실패해도 괜찮고 약간 이런 환경이어서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이직을 하잖아. 그치. LF로의 이직 비화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이거 내가 민망해서 어디서든 잘 안 말하는 건데 너니까 특별하게 말해줄게. 내가 이제 샌드박스를 퇴사할 때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어.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좀 일찍 이 취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연차가 되게 높았어.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알맹이는 아직 요만한데 사람들이 날 너무 크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막 3년차? 4년차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나는 알맹이가 이만한데 사람들이 이만한 줄 알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무섭고 들킬까봐 되게 초조했었어. 그래서 대학원을 좀 가면서 좀 이 알맹이를 키워보자. 이론적인 걸 좀 더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됐었거든. 근데 퇴사를 하고서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 속에서 내가 옛날에 이제 올려놨던 자소서들을 안 내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난 정말 아직도 어딘지 몰라. 근데 헤드헌터가 이제 우연히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회사, LF라는 회사에서 이런 거 기획할 사람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대학원 가려고 퇴사를 한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되게 좀 특이했던 게,
굴하지 않고 막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직무가 얼마나 좋은지 날 약간 설득을 해주시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사람 그게 일이잖아, 날 설득하는 게. 근데 내가 또 귀가 얇아서 넘어간 거야. 그래서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 실무진 분들이랑 얘기할 때 너무 통하는 게 많았어. 그래서 여기라면 내가 한 번 더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녀보고 싶다라고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엔터에서 이직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엔터 안에서 계속 돌기는 편하지만 다른 업계를 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 직업 특성상.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직무로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좀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좀 갔는데 너무 민망한 게 이제 샌드박스한테 그렇게 나 대학원 갈 거다, 저 공부하려고요 이랬는데 내가 슬며시 또 이직을 하게 돼서 약간 해명의 기회를 갖고 싶어서 내가 이직을 진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 3개월 놀았거든. 근데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대학원 준비를 했거든. 근데 다만 좀 귀가 얇았다 라는 점, 뭐 이거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해명을 살짝 하고 넘어갈게. LF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LF몰 안에서 OFM이라는 2030을 타겟으로 하는 신규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엔터랑 뉴미디어랑 뭐 라이브 커머스랑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핫하다는 업계는 모두 경험을 해봤잖아. 각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되게 다 다른데 공통점을 오히려 말해줄게.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한 분야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빛이 나는 시대인 것 같아. 그래서 아이돌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되게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있고,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되게 열심히 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고, 지금 내가 라이브 커머스 기획할 때도 한 분야의 전문가를 데리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거든. 예를 들면 화장품이면 단순히 그냥 뷰티 크리에이터들도 있지만 화장품을 되게 오래 연구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가드닝 방송이면 가드닝 업계에 되게 오래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나를 브랜딩하고 내가 진짜 잘하는 거를 잘 키워서 그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되게 빛이 나는 시대다. 두 번 다 완전히 동종 업계에서 이직을 한 건 아닌 거잖아. 너의 커리어를 하나로 엮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 내가 SM을 나왔을 때 사실은 바로 이직을 한 게 아니라 좀 쉬었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되게 절망적이었어. 왜냐면 지금까지 SM만을 위해서 인생의 거의 반을 썼기 때문에 내 스펙들이 다 SM을 위한 것 같은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SM과 별개로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걸 잘 지켰기 때문에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의 경우에는 그게 크리에이터든 아티스트든 이렇게 뭔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잘 서포트하고 잘 매니지먼트를 하고 추가로 그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잘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고 내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직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업계가 바뀌었어도 이걸 잘 활용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이직을 할 때 좀 특별히 주의했던 점들이 있어? 내가 되게 주의했던 점이 하나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회사들을 다 짧게 다녀서 또 금방 나갈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거를 어떻게 잘 말하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특히 내가 이직을 다음 걸 준비하고 이직한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 쉼이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나갈 건가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내가 왜 나갔고 왜 다음 회사를 또 이직을 했고 이런 거를 되게 잘 준비했고, 그런 거에서 내가 되게 마이너스 요소가 안 보이도록 좀 많이 말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 일하면서 중국 유학 경험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 나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SM에서는 중국 연수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쓸 일이 있었고, 샌드박스에 와서도 내가 담당했던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중국 진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국 사업팀이랑 소통할 일이 좀 많았어. 그럴 때도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결국 메인 직무는 아니었지만 계속 중국이랑 뗄 수는 없는 관계로서 중국을 조금씩은 활용을 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있을 취준생들한테 한마디 해줘.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좋아하는 거를 꼭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 왜냐면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해야 취준 시장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서만 나오는 그런 눈빛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가끔 내가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맑은 눈에 광인이 될 때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말을 많이 해줘. 근데 그런 순간이 언제냐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딱 할 때거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광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진짜 좋아할 때만 나오는 그런 광인 같은 모습인 거거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추가로 취준까지가 끝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더 오랜 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5일 그리고 하루에 9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되는데,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취준 시장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쭉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남들보다 훨씬 좋아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스펙을 쌓는 거에 갇히지 말고 정말 연극을 보러 가는 것도 좋고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뭐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를 보러 다니고 하면서 이걸 진짜 좋아한다? 이걸 진짜 사랑한다? 라는 좀 어떠한 분야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